자, 292번에 문제. 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정의역을 세개였고 F라고 하는 아이는 X에서 X로에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F의 1은 3이라고 하며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더라 라고 대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얘랑 F I다 라고 하는 거랑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G라고 이야기하는 게 F의 역함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군가는 모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요게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놈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은 외워놔야겠지? 그치?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이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자, 얘가 1, 2, 3, 1, 2, 3, 1, 2, 3, 1, 2, 3에서 이렇게 F를 가고 F를 가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1은 3으로 가더라, 1은 3으로 가더라, 1은 3으로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1은 3이 되었다가 2가 되었다가 다시 1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1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가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보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알았지? 자, 그런데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 얘라고 이야기하는 걸 찾았으니까 나머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겠죠. 그러면 그치? 이 역방향이니까 그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3번에 있어서는 239번에서는 이제 얘가 뭐가 문제냐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문제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만 이야기가 나왔냐면 합성을 했는데 1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역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요거를 3을 합성을 했을 때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여 먹을 수 있는 내용은 맨 처음에 얘를 가지고는 F의 F 합성이 3, 요 놈이겠죠. 얘가 3이더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일단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얘네들의 값을 또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함수라고 하는 걸 정해야 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봅시다. 얘가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를 뭘로 쓰라고? 볼펜으로 써라.
이걸 볼케노하고 나머지를 연필로 연결해 가면서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찾아보셔야겠지. 그렇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F의 2라고 얘기하는 게 1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류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F의 2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F의 2가 예를 들어 만약에 1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F1이 1이 돼버리죠.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위배가 되지.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F의 2가 돼버리면 F의 2가 1이라는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함수 자체가 안 되죠. 이유가 다르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치? 그걸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F의 2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의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가 나와요? 얘가 1이 나오게 돼요. 맞죠? F3이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뭐가 나와요? F의 1이 3이라고 하는 게 돼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그럼 어때요? F의 2라고 이야기하는 게 4라고 해봅시다. 그럼 F의 2가 4라고 그랬으니까 F의 4가 1이 되죠. 그쵸? F의 4가 1이 되죠. 자, 그리고 F의 4가 1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뭘 선택을 하거나 뭐 하거나 아직은 하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2는 4라고 하는 애가 됐고, 그래서 F2는 4가 됐고요. 그리고 F4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4가 1이다. 자, 그리고 F4가 1이다. 얘가냐? 얘가 1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벌여야 하냐면, 자, 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얘가 2로 간다고 봐요. 그럼 4로 가버리죠. 1로 못 가니까. 그쵸? 얘네 두 개는 이미 선택이 되잖아. 근데 2로 못 가잖아. 그치? 이해 가요? 얘가 만약에 2로 가면 4가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얘네가 3밖에 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냐면,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그쵸?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방식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 해봤는데 얘가 안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안 되더라. 요렇게 문제풀이 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야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라고 하는 데서 강점을 갈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하다가 일로 넘어오잖아? 그럼 여기 내용이 머릿속에 싹 다 살아나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어벙벙 해주시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건지, 이게 실제로 방법이 있어. 채치는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채치는 법이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 배운 게 아마 여러분이 소수 배울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소수 있잖아. 소수 2, 3 뭐 그런 애들.
5, 7. 뭔 말인지 알죠? 걔가 이제 뭐라고 외우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서 그 2 하나 내비두고 2의 배수로 싹 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그리고 3 해놓고 3의 배수를 딱 빼버렸어. 그런 다음에 찾아 남는 숫자가 소수가 됐어요. 소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게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방법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뭐가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런 다음에 294번으로 넘어갑시다. 294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은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 요 놈문이겠네요. 요 놈은 요거인 것에 뭐래요? 필요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필요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큰 것은 작은 것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죠? 그치? 큰 것은 크자 필이니까, 그럼 큰 것은 작은 것에 대한 필요조건이니까 얘네들이 1대1 함수가 더 크잖아. 왜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는 조건뿐만이 아니라 공역가치역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을 설명을 들어서 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니은도 살펴보도록. 니은이 많네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fx가 얘가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기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두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역함수하고 본함수하고 합성을 하는데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내용을 알잖아. 어떤 내용을 아냐면 F 합성, F 역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알아. 이건 알아. 그런데 야, 뭐해? 죽으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못하면 안 돼. 정신 나간 학생이야 지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게 신경 쓰여. 이게 맞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별 생각 없이 있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자, 정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1, 2, 3이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줍시다. 만약에 정역이다라고 하는 게 1, 2, 3이었어. 그리고 공역,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4, 5, 6이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너 뭐해? 이 새끼도 몸 때문에 날 자극하지 마라. 오늘 자극하면 천국 금방 가. 너무 졸려. 그 농구 누가 해? 그 공 터뜨릴 거야 내가. 쌤 거예요. 나 아니잖아. 내 거야? 내 거야? 쌤 거라면 내 거네? 뭐?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x라고 하는 놈이 f를 받아서 y로 가고 y가 f 역함수로 가서 x로 가죠.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자, 이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x에서 출발해서 x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야? 정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같다야. 아시겠어요? 꼭 y는 x라는 식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또 만약에 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y라고 하는 놈이 f의 역함수로 가서 x로 가고 얘는 f로 가서 다시 y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y로 가서 y로 나왔으니까 항등함수 맞아요. 항등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영역이 아예 다르잖아. 이게 어딜 봐서 같은 함수입니까? 함수가 같으려면 동일한 순서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얘는 같지 않습니다. 그쵸? 얘는 1, 2, 3에서 1, 2, 3이 되고 얘는 4, 5, 6에서 4, 5, 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얘 보고 후딱 틀려버릴 수 있어. 아시겠지? 되게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문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여기도 오늘 주제 범위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간다고. 오늘 시험 보는 거. 자, 그리고 디귿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디귿은 두 함수 f는 x에서 y로 간다 그랬고 g라고 하는 함수는 y라고 얘기하는 데서 z로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놈이 자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g.f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놈이야? f로 먼저 갔다가 g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야 되기는 하는데 이 말은 맞는데 여기에서 요런 놈이 얘가 이제 정의가 되려고 하더라 라고 잠깐만요. F도 투치네요? 말을 안 해줬네요. 정말 무서운 나이들이네. F도 투치네요? 다리 생겼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Y에서 G 가서 Z가 될 것이고 Z에서 Z? 어머? 그럼 여기 X에서 얘가 F?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찾아야 되네? 그렇죠? 이게 돼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 그럼 얘랑 같으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말씀드렸어요. 자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얘에 포함이 되면 되죠. 그치? 자 제가 뭐라고 했냐 합성해서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야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이거 확실한 개념이 서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같을 필요는 없죠. 같으면 없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긴 하네요. 네, 틀렸네요. 네, 틀렸고. 맞은 게 없네. 자, 리을입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성함수 g.f가 정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의 정의역 어쩌고저쩌고 자,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맞죠? 그치? 맞잖아. 야, g.f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 f의 정의역 갖다가 하는 거지. 왜? f는 여기서 정의역의 원소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누구야? F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의 정의역이 돼야 되죠.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아니네요. 얘는 무조건 참이네요. 자, 미음도 살펴볼게요. 자, 미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두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모두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요. F라고 얘기하는 게 X에서 Y로 가고요. G라고 하는 애는 Y에서 Z로 가네요. Y에서 Z로 가는데 이랬을 때 땡땡땡의 합성이 존재를 하느냐 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G.F의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각각이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각각의 존재를 하더라. 자, 그럼 뭐예요? 얘가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는 게
F 합성 G가 되잖아. 그럼 거꾸로 가는 놈이 된다며. 거꾸로 가는 게 된다며. 얘네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래 써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봐야겠죠. 내 말이 가요? 295번의 문제는 아마 푸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 봐요. 보는데 풀이하는 방법도 바꿔봐야 되고요. 그것을 정의를 활용했을 때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f의 x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3x-2라고 이야기를 하고 f의 역함수 g의 1-x가 2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 놈을 갖다가 f의 역함수의 g의 1-x의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여기다가 양변에 f 합성을 시켜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렇게 뿅! 뿅! 요런 식으로 합성을 시켜요. 자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로 날아가죠. 그렇죠? 얘가 항등함수로 날아가면 g의 1-x는 f의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요 놈이 x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1-x라고 얘기하는 걸 t라고 하면 x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1-t가 되겠죠. 그럼 얘가 g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f의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3-2t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아까 fx는 얘라고 얘기했으니까 3의 3t 어디갔어? 3-2t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gx로 tx 이거 바꿔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문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얘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t에다가 9-2니까 7이 나오겠네요. 그쵸? x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하는데 문제가 없어졌죠. 그쵸? 자, 근데 저는 또 약간 니네가 걱정이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물어보려고요. 자, fx 하고요, gx 하고요, y축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뭐가 필요해요? 좌표 무슨 좌표가 필요해요? x 무슨 x요? 뭐뭐가 필요해요? 다 얘기해봐야지. 뭐뭐가 필요해? 그 중점. 중점 무슨 말이야? 아니 중점. 교점. 표점에 뭐가 필요해요? 둘 다 x라고 하는. 왜요? 얘나 뭐가 필요해요? 보지마. 그 교점이랑 fx y절 맞아. 두 개의 y절편이 필요로 하고 교점에 x절편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왜냐면 얘네가 뭐 어떻게 생겼겠죠. 이게 이렇게 생겨있을 수도 있고 뭐 저쪽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구하려면 요 놈의 길이에다가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뭐달라 y절표를 구해요. 물론
얘가 fx, gx 그러면 x축에 둘러싸였다라고 하면 교점에 y좌표가 필요하겠죠. x절편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얘가 가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x축, y축 에 둘러싸여 있고 fx, gx라고 할 수도 있죠. 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다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 필요한 게 맞아요. 이거는 잘라서 구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잘라서 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 뭐, 제일 띠띠란 경우가 이거긴 해요. 이거. 이거 왜 합니까? 이 어려운 작업을 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296번 질문자. 오케이. 자, G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F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네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어요? 요것만 보고. 아니, 거기 들어. 책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을 문제에서 제시됐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fx가 f 인버스 x를 뭐라고? 역함수랑 그래서 아니 책 보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하겠다가 아니라 니네가 이 내용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야. 왜? 써주면 그걸로 끝이거든. 뭐야? F를 곱해? 뭐 곱한다. 좋은 말이야. 합성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f c는 x 맞아요. 잘했어. 맞아. 내가 니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요. 이거야. 근데 아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못 끌어내. 이게 딱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부분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거 자동 관사 돼야 되겠지? 그쵸? 무릎보다 빨라야 돼. 문난이 못 알아들었어? 무릎보다 빨라야 돼. 확 이거보다 빨라야 된다고. 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말했니? 자, 그러면 얘가 F에 자 4x 마이너스 3 길어 마이너스 2g x가 x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게 gx지. 얘나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했고 왜 얘 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가? 만약에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얘 좀 하면 이제 3gx는 4x-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gx라고 얘기하는 것도 금방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근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fx와 gx는 0의 실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뭐를 구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gx는 0이에요. 뭐 구하는 거예요? 눈치를 왜 봐요? 뭘 구하라고? gx는 0이라면 뭘 구하라는 거냐고요? fx의 근해졌어. 뭐라고요? 다시 터트려야지. 빨리 말해. 질문을 다시. 뭐
병신아, 야 그냥 야 gx는 0이면 뭐 구하는 거냐고. fx. 아니 멍충아! gx는 0이면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냐고. fx가 왜 나오냐고. gx의 이 뭐겠어요? 3. 아니 답은 물어보는 게 아니야. 4분의 3 물어보는 게 아니야. 뭘 것 같아요? 야, 나 미치겠다, 얘는 진짜. 얘 나 뭘 것 같아요? 극점. 네? 극점이요. 뭐라고요? 미쳐버리겠다, 이제. 돌아버리겠네. 동현아, 뭐지?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어? 질문을 못 들었어요. 아니, 저 재밌는 멘트는 거야. 야, 만약에 이거 없어. gx는 0이야. 네. 그럼 뭘 구하려고 하는 거지? x 3분의 4x 마이너스 4.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아! 내가 4분의 3을 묻겠다가 아니라! gx는 0이야. 그러려면, 무엇을 구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gx는 0. 그러면 그건 뭐예요? 뭐예요? x 절편이지, gx에. 아, 그랬네. 내가 자, 설명하면 알아듣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거 무슨 짓이에요? 나는 제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 이건 엄마 봤어. 그러면 날 많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 쌤이 욕하시는 건가? 욕 먹을, 효찬이 어머님. 지금 효찬이가, 아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그니까, x 절편이 y가 0일 때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fx 절편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g의 x 절편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요 모든 실근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이 짓을 하냐면 fx 구하고 니네 또 구할 거 아니야. 그래놓고 그거 두 개 곱할 거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방정식에서 실근 다 구한 다음에 그거 더할 거 아니야. 하물며 근각 그 중에 조금 괜찮다 싶은 애들이 두 분의 합을 구하겠죠. 근각계수 관계로. 그런데 여기서 다이렉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gx는 0이다라고 얘기하니까 x절편이야. 그러면 fx의 x절편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fx x절편은 gx의 누구야?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얘로 다 구할 수 있다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gx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굳이 계산을 하자면 3분의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4분의 3이다라고 나올 테고 여기서 또 뭐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는 계산은 끝난다고.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문제인지 판단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주구장창인데 쓰는 인간이 없어. 쓰는 인간이. 이게 뭐 gx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열폭하면서까지 해드렸는데 이거를 슬퍼. 진짜 매우 슬퍼.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미 내가 실판에다가 적는 거는 되게 요약본이란 말이야. 이걸 요약할 생각을 하지 마. 주댕이로 떠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 형식, 이번에 297번의 문제는
일부러 보여드린 거 아니야? 엄마가 보신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딱 이러면서. 수원 수업했. 아, 수원? 수원할 때 누구 그랬다고? 그때 시합 성민이랑 저랑 빵 처음 먹고 나왔어. 아. 너희도 니네 죄를 알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얘가 문제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박스 치라고 그랬어요. 박스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박스 치는 건 맞긴 한데 어떻게 칠 거냐면 박스 안에 이차함수 그리기 빡빡하니까 fx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마이너스 x에 왜 밖에 못 돌아다니지? 여기가 안 돼.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해요.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얘나?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얘나야!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와, 이걸 몇 번 얘기? 아니 불편해서. 네가 얘기해. 이차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박스.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축. 그치, 축이다. 얼마야? 어? 그렇지. 이차함수 그냥 얘만 하면 되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3,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어차피 이거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역함수 존재한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게 지금 1이라는 게 있어. 1 여기 있잖아. 그럼 A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써야 됐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긴 하잖아요. A까지 얘 가요? 얘 가요? 자,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임? 마이너스 3이거나 얘가 12라고 모르는 거니? 또라이냐?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박스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에서 우리가 뭘 하나 찾아먹었냐면 이거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f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6 더하기 b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은 나는 1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과 달리.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 나왔으면 얘 얼마냐? 5 넣어서 b값이 얼마가 나와요? 1 집어넣는데 왜 이거가 나왔죠? 얘가 7이죠? 그러면 b가 4네요? b가 4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미지수를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반응 좋아. 그래, 이렇게 넣는단 말이지. 그럼 이 값이 또 얼마야 돼? 얘가 요게 12일 때 이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풀면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다 라고 하는 놈을 푸시면 되겠죠. 그럼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치? 맞지? 맞지? 답이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얘네들의 그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98 여기 요만큼만 있어도 돼. 자, 얘나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렇지, 얼마? 2. 잘한다. 아이고, 이뻐. 자,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놈의 역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역함수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역함수랑 만났는데 역함수의 교점이래. 역함수의 교점은 어느 교점이랑 같다? y는 x의 교점과 같겠죠. 그치? 얘가 증가라서 증가인 함수여서 얘가 이제 y하고 y 인버스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랑 x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그 교점이라고 하는 게 y는 x 위에 있겠죠. 그럼 교점은 실제로 a, a라고 해서 x좌표랑 y좌표랑 똑같겠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고 되냐면 자, OP의 길이가 6루트 2래요. OP의 길이가 6루트 2라는 얘기는 교점이 어디라는 얘기야, 교점이. 얘가 6,6이라는 얘기잖아. 물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의역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였다면 이쪽의 문제였다면 그렇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6,6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끝나죠. 얘도 6,6 지난다는 거 아니니까. 이거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볼 필요가 없냐면 이거 넘겨서 막 풀고 나가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절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일단 fx가 역함수 가능다. 있다. 단순하게 있다. 있더라.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인버스에다가 막 얘가 질문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곱은 f의 인버스 3x 플러스 1 f의 3x 플러스 1이 생겼어.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난이도가 올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니네가 이 식 바로 전에 있던 단어를 읽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방정처럼 생각을 해보자. 방정 생각을 해보면 얘가 f의 3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약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f의 3x 플러스 1이 얘가 서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풀이가 끝이 나버렸어. 왜? 요걸 묻는 놈이니까 이게 뭐이쇼? f의 0이라고 하는 게 3x 플러스 1이고 그 값이 얼마야? 2지? 그 x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분의 1이겠어. 그럼 얘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네의 교점은 y는 x 증가하고 있는 애니까 걔네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가 마이너스하고 5야? 써있어 거기에? 그러면 누가? 3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5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값에서 각각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3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301번이요. 301번 문제는 얘네들의 역함수의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자, fx의 식은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fx하고 x는 1, 그 다음에 x는 2 라고 할 때 그때 y가 누구예요? y가 2, y가 5 라고 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밑에 문제를 읽어봐요.
f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x는 2, x는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가 2, 1때 여기가 2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2일 때 5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S2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냐면 F 인버스의 X라고 하는 거는 치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10-2에서 8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인 겁니다. S1이 여기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명확하게 읽고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문제 다른 거 같은데요. 저 이거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한번. 아닌데. 달라. 다르죠. 이건 똑같고. 이건 다르네. 이거랑. 그러네? 이거랑 이게 여기로 가고. 이거 없고. 이거 없어졌잖아. 그치? 이거 없고. 이건 넌 내가 따로 해줄게. 알지? 일단요. 303번의 문제 내가 그림을 그럼 좀 자세히 그려야 되겠네? 내가 따로 그리려면? 오케이. 자, 303번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일단은 y는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라고 이야기하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x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가서 얘가 A, 여기는 B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C, 그리고 또 D, 여기까지 가네. E도 있지. F도 있어? 아이씨. 7편이 부족하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원리를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가? 얘가 2잖아. 끝에는 F지만, F는 안 그렸다고. 자, 원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지금 만약에 문제 조건 옮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일단 질문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사다리꼴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가 요 y값이 필요로 하죠.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x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의 역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얘가 이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죠. 그쵸? 그리고 요 놈이 D, 얘가 C, 얘가 D, 이렇게, B, 이렇게 나오긴 할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 요거는 D고 E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얘가 역함수가 되어 있잖아. 역함수가 되어 있죠? 자, 역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뭐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냐면 F를 아무튼 한번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가 지금은 이제 7, 8에는 없지만 E라고 E가 F지. 책 봐봐. G가 F지. 그러면 H가 G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가 E지. 그렇지? 그리고 또 HE가 D가 되죠. 그쵸?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여기는 D고, 이만큼은 C잖아. 그러니까 D-C가 필요해. D-C가 필요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할 때, G로 따라서 합성할 겁니다. 얘네가, 자, A라는 값이 딱 들어갔어요. A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얘랑 같았잖아. 그쵸? 얘는 근데 그러면 요 놈의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B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한번 합성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자 무슨 말이냐? G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G 합성 G의 G 합성 G의 A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G 합성 G의 A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합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알파벳이 하나씩 밀리죠, 뒤로. 합성했을 경우에.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C라고 이야기하는 값을 내는 게 누구예요? C라고 이야기하는 값을 내는 게 여기 C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자, C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C가 되려면 G 얼마니? G 누구예요? 역함수니까 GC는 봐야겠네요. GC는 얼마예요? D죠. 그쵸? 그러면 H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HD라고 하는 게 뭐예요? HD가 C가 되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요 놈은 어떤 놈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냐면 H 합성 H의 D 앞에 거니까 E라고 볼 수 있어요. 거꾸로 밀린다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밀린다고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 밀렸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값이요. 하나씩.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지금 D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G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GD는 E가 되죠. 그러면 HE라고 얘기하는 게 D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H 합성 H의 F와 같은 거죠. 이거는 이 문제를 한 3번 정도만 푸세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익숙해집니다. 뭐 문제가 나올 가능성 되게 옛날 문제이긴 하거든요, 얘가. 자, 그리고
304번의 문제는 왜 해야 되지? 너 이거 다시 풀어. 안 해줘. 근데 오늘 시험에 나올 거야. 오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고 틀렸을 때 되게 욕먹을 거니까 쉬는 시간에 풀어놔. 너 이거 손도 안 댔다 야 내가 뭐야 보기에. 아시겠죠? 자, 일단은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 분수식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유리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야. 저기 쪽발이들이 멍청해갖고 그렇게 한 거야. 정확한 표현은 유비수예요. 비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얘네가 분수식, 그러니까 분수가 뭔지 알잖아. 그쵸? 그러면 얘로 우리가 뭐라고 읽겠어요?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단수항에서 덧셈 빼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딴 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뭐도 필요하겠어? 당연히 통분이라고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죠? 통분이라고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뭐도 있을까요? 통분이라고 하는 작업이랑 뭐 인수분해가 필요하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뭐 나머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흔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AB분의 A 더하기 B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보고요. 이 식을 보고 이 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뭐예요? AB분의 B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죠. 알고 있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를 거라고 생각 1도 안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자,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걸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갈라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이게 식이 들어올 거야. 인수분해를 해봐야, 그러니까 2차식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어야 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요거를 통분하면 뭐가 나오냐, 얘가 A, B,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반응속 대단히 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부분분수를 볼게요. 부분분수다 라고 하는 거 볼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분수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책의 부분분수의 설명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아시겠지? 자, 얘는 일단은 인수분해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인수분해 작업이 필요하고, 자, A, B분의 K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긴 하겠지만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큰 거 곱하기 작은 것분의 K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얘를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큰 거 빼기 작은 것분의 K에다가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이다 라는 걸로 한글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한글로. 이러면 부호 틀리지도 않을 거고 다른 것도 틀릴 게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유리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해봤자 아마 이 정도로 밖에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 분분수다 라고 하는 건 지금도 쓸 수 있겠고, 지금인데 이번 중간고사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분수가 중요한 건데, 근데 언제 얘네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수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혈의 극한이라고 하는 데서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함수입니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유리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마 다를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건지 보도록 합시다. 얘는 x, y는 k, 그리고 k는 0이 아니다 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x도 뭐가 되면 안 되지? x가 0이 되면 안 되죠. y도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얘가 x가 0이 아니어야 되고 y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지. 요 조건으로 끌고 가는 게 유리함수예요. 왜냐면 자, 내가 얘를 이것부터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y는 x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부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y가 0이 아닌 건 모르지 않았었어요? 설명이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막 얘기를 꺼낸단 말이야. 그 말 개소리예요, 그 다. 자, 이렇게 볼게요, 또. x-p 곱하기 y-q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k라고 봐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면 안 돼요? x가 p가 되면 안 돼요. y가 q가 되면 안 돼요. 점근선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얘네가 점근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식을 내가 얘가 이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을 거고, 유리함수 끌고 가면 y-q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p분의 k, 그리고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요 놈이 표준형이다 라고 하고, 요거 가지고 x절편은 p고 y절편은 q다. 별표를 한다고 그랬냐, 좀. 정근선은 p다, q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놈 보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걸 판단하는 거가 우리가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이런 데서 비롯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근선의 이해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유리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폼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주 허접한 간단한 폼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K라고 하는 게 있잖아. K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K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K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게요. 점근선의 요점에서 멀어진다.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근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 근데 얘라고만 생각을 해보자. 얘라고만 가정을 했을 때 x랑 y가 루트 k, 루트 k라고 하는 게 항상 등장하겠죠. 이해 가세요? 루트 k, 루트 k가 항상 등장할 텐데, 요 놈에서는 어때요? k 값이 커지면 그 점에서 계속 멀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일 때 k가 크면 클수록 정근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얘를 어떤 입장에서 볼 수도 있냐면,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자, 할 말이 까먹었잖아. 자,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응. 그래서 이제, 정말 기억이 안 나. 얘를 y는 x분의 k잖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x의 개수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곱창의 개수가 클수록 대칭축에 가까워진다 혹은 폭이 좁아진다 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쵸? 비슷해요. 자, k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의 개수의 입장에선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놈은 k분의 1, x분의 1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는 k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x의 개수가 작아지는 거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k가 작아진다면 교점에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느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P랑 Q라고 했을 때 P, Q라고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K라고 얘기하는 게 양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죠. 왜 그래요? 자, 이쪽에 1, 4보면 축인 거고 얘가 3, 4보면 쪽인 거야. 그러면 얘네는 부호가 같잖아. 곱하면 양수고요. 그런데 여기는 부호가 반대고, 그쵸? 부호가 반대인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k 값이 플러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k 값이 마이너스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문제가 이렇게 예쁘게만 나오지는 않죠. 예쁘게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y는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y는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봤잖아. 그래서 동윤이하고 민지 빼고는 니네는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맞춰야 돼. x 절편은 너. 어머. ax 플러스 b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모르는 거야.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 둘 다 아니에요? A분의 C? b분의 d 바이든 해보니까 자, 야, 미치겠네. 자, 동현아 잘 들어. 가로는 x, 세로는 y. 민지 알았지? 가로는 x, 세로는 y. 절편이야.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0분의 x죠. 가로로 풀었죠. x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잖아. 이게 어려워? y는 세로야. y는 세로. y 점근선은 a분의 c야. y 절편은 b분의 d야. 가로 세로 뭔지 알겠죠? 외워야겠죠? 안 외우면 막 욕 먹고 그렇겠죠? 예, 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y는 x-3분의 4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를 볼 거예요. 네, 얘라고 하면 볼 거예요. 근데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프 그릴 때 그냥 뭐 그냥 이 상태에서 다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럼 뭐야? x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3, 3. 자, 그리고 얘 얼마? y 점근선 얼마? y 점근선 얼마? 4. 그쵸? 그쵸. 야, 붙여라. x 절편 얼마? 얼마 이 시기야? 빨리 얘기해. 마이너스 4. 안 들려. 마이너스 4분의 그래. 잘한다. 마이너스 4분의 5. 이 정도 되겠죠? x 절편 얼마?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는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쵸? 굳이 안 바꿔도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바꿀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냐? 매우 쉽다. 매우 쉽다. 자, 일단 얘의 식은 4x 플러스 5를 x-3으로 나눈 거죠. 그럼 몫은 4죠?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F알파라고 얘기하는 게 나머지였잖아요. 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12 더하기 5니까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무슨 짓을 하는 꼴을 봤다가는 큰일 날 거야. 하지마. 분명히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갖은 유혹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는 x-3에 4의 x-3 어머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생겼지.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12 더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풀어. 알았지? 분명히 말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언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바꿀 때는 얘는 뭐 평행 이동하여 겹치는 거. 겹치는 거. 17 봤어요. 아니야? 4 곱하기 3은 12 더하기 5는 그냥 마이너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라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거를 어떻게 해도 겹치는 거다라고 하냐면 겹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x분의 요게 17인 놈을 찾으면 돼요. 그럼 뭐도 되냐면 x분의 17도 되죠. 근데 뭐도 되냐면요 2x-5분의 34 얘도 돼요. 아시겠어요? 얘도 돼요. 왜냐면 얘도 2분의 34잖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값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 문제로 바꿀 때는 저런 내용이 있을 때는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엇을 볼 거냐면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y는 x-p분의 k 더하기 q에서 어떤 게 있느냐? fx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fx는 p, q의 점대칭 함수입니다. 점대칭 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점대칭 함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왜냐면 합동 같은 거 자주 이용할 거예요.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동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할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fx는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q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도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울기 1인 거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로 해서 대칭입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나 역함수 기억나? 유리함수 역함수 뭐 기억하라 그랬어 내가? 두 글자. 뭐라 그랬죠? 줄임말. 줄임말이었어. 뭐였죠? 자막. 그렇죠, 자마. 자마는 뭐의 줄임말이죠? 팔아포 엄마. 부찬이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 음식이. 자, 힌트를 줄게요. f의 x가 a의 x 더하기 b의 cx 더하기 d라고 하면 f의 인버스 x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돼요. 자, 그러면 자마는 뭐의 약자일까요? 자리.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그렇죠.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누구랑 누가? 얘랑 얘가.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의심하지 말라. 아시겠죠? 이런 거 막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이런 거 막 불신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자, 유람수 조건은 따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당연히 정구선의 교점도 바뀌겠죠. 정구선 위치 바뀔 테고 당연히. 자, 그리고 무리식도 한번 볼게요. 무리식. 자, 무리식이라. 늘상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개인기 여고가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러블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려면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이거 이면 이죠? 그치? 여기서 반전이 있어. 뭐뭐이면 B이다냐?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이거일 때는요. 이거예요. 위아래가 다르죠. 왜요? 좋아요? 그럼 좋은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면 이 식이 성립을 한다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부호가 바뀐다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호가 바뀌지 않잖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서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오케이? 얘가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그러니까 한 지분 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음수다. 뭐 그 얘기잖아요. 둘 다 a도 한 지분 속에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모라고 이야기하는 a가 이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도 반대일 경우는 여기 등호가 빠져요. 여기 등호가 빠져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알고 계셔야 되고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모르면 안 돼. 죽어. 알았지?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무리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리식 진짜 별거 없거든요. 무리함수. 무리함수. 일단 그래프 그리는데 더럽게 신경 쓰세요.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대단히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고 좀 크게 그려주세요. 그래프는. 자, 무리함수는 얘는 그러니까 아니죠. 얘는 방향과 시작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자, 4, 4보면 일단은 방향만 먼저 보겠습니다. 방향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y는 루트 x 이쪽 방향 1,4보면 방향 내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얘는 2, 4보면 방향 얘는 x 그리고 3, 4보면은 마이너스 x. 자, 내가 일부러 마이너스를 저쪽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식으로 면접 기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y가 루트 x입니다. 자, 뭘로 판단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4분면 부호로 가능해요. 이거 뿔뿔이지. 그쵸? 요놈이다라고 하는 게 뭐야? 맞뿔이죠. x의 부호 마이너스 y 플러스 콜 이해가요? 여기는 마마 그쵸? 마마 여기는 뿔마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얘가 평행이동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y는 x-a 더하기 b라고 하면 a, b에서 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프는 손쉽게 그릴 수 있었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서는 특징이 약간 골 때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골 때리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역함수 부분 쪽인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그래프가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플러스 1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럼 분명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죠. 얘 감소하면서 맞죠? 그럼 요놈이랑 얘네가 역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되게 특이하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 분명히 y는 x의 교점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들이 이렇다?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풉니다. 지금 감소함수라고 하는 게 그냥 무리함수만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감소함수 겁내 많이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매우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증가함수인 경우에 y넷의 교점이랑 일치해요. 근데 얘는 갖고 있기는 한데 그것 말고도 존재한다라는 얘기. 왜냐면 얘가
얘가 이제 x절편이라고 하는 게 1,0이고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0,1이잖아. 근데 얘네끼리 서로 바꿔치기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서로 지나가니까 이거 잘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가 무리함수와 그래프가 있다고 했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무리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아시겠죠? 오케이. 3대 7번 문제 2이다. 초점이 안 맞았어요? y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의미가 뭐예요? 이것보다 더 큰. 내가 그걸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 y는 4x여서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가우스 말고. 이거는 4x의 정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4x라는 수에서 4x의 정수분을 뺐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남아요? 4x. 어떤 수에서 그 수의 정수분을 뺐어요. 뭐가 남아요? 소수 부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4x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니까 y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애냐? 자, 정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y는 4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놈이 y는 4x라고 치고 얘를 1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쵸?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의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요 사이로밖에 안 생기겠죠. 그렇죠? 이거를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얘를 정수로 잘라요. y가 정수인 거를 자르세요. 그러면 2, 3, 4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는 이런 영역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내가 물어봐야 되죠. 김효찬 군 어떻게 푸는 거라고 그랬죠? 이틀 전에 했잖아요. 그래프의 역함수를 네? 아니요 천국 가고 싶어요? x랑 fx를 x로 뭐라는 거야? 뭐예요? 맞죠? fx는 x를 놓고. fx를 x라고 놨다고요?
영상으로 찍힌 게 있는데? 어? 다시 얘기해봐. 맞아, 그게. 맞다고. fxx라고. 아니? 네가 살짝 얘기했어. 네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기해봐. fx를 틔우기. 그치. 이게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풀이의 시작은 하나도 관심을 없어. 그래놓고 어렵대? 그래놓고 못한대? 이걸 먼저 설정을 하라 그랬잖아. 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F, T, T는 계속 얘기해. FT는 T. FT는 T. 자, 그러면 얘네는 Y는 X하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럼 그 교점을 갖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X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틀 전에 수업하고 그리고 남아서 그거 복습하라 그랬고 니네 걸로 만들라 그랬는데 뭐 했니? 난 입 아프게 떠들고 일태 볼까? 절대 통과 못하게 본시에서 바꿔갖고 기회를 들었을 때 공부를 하셔. 부탁 아니야, 협박이야 이거. 제발 부탁이니까 합시다. 자, 그러면 y는 x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1,1이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y는 x겠죠. 그러면 y는 x다라고 이야기하는 놈. 자, 얘가 y 값으로 해서 하라고. 자, 얘를 y 값으로 해서 갖는 x가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죠. 얘 이제 t를 구하긴 한 건데 t의 교점인 데가 여기일 거야. 근데 그게 요 x의 입장에서는 얘가 y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때 몇 개 가져? 몇 개? 없지. 요 구멍 뚫었는데 얘 몇 개 가져요? 몇 개 가져요? 몇 개? 말해. 한글로 얘기해. 몇 개 가져? 네. 몇 개 가져? 5개 가져. 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4개 갖고 4개 갖고 5개를 가져. 답이 이거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요 과정을 한글이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거를 안 한다야.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정리한다고. 태생적으로 머릿속에 그게 들어간다. 그게 아니야. 아무튼 명심하세요. 9등급이 1등급이 되는 노력과요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노력의 크기는 같아요. 둘 다 미친듯이 죽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라고. 9등급이 1등급이 올라가는 만큼 노력해야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근데 308번 문제는 이 문제에 약간 업글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얘는 이번에는 308번은 어떤 형식이냐면, 자, F의 XX라고 하는 놈이랑 F의 fx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찾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얘를 t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f의 fx를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시면 되거든요. 이건 되게 쉽고요. 자, 일단은 거기 있는 문제가 y는 뭐였지 이게? 절대값 x-1, fx가 절대값 x-였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 2에서. 근데 얘하고 x하고의 교점으로 찾잖아. 그쵸? 자, 그럼 교점을 찾았어요. 하나죠? 그쵸?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인지 알 수도 있어요. 사실 1이긴 해요. 값을 계산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1이 나타낸,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찾았었잖아. 그 작업을 2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이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3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찾은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냐면 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3이거나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작업을 합니다. 다시 이 작업을 해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일 때 한번 하시고 또 몇일 때 얘가 3일 때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몇 개가 나왔던 간에 자, 여기 있는 값을 x1이라고 하고 여기서 x2라고 이야기해도 얘네 두 개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활용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요. 아시겠죠?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3번 9번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 뜯어 보셔야 합니다. f의 x는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다항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1차함수, 2차함수, 뭐 상수, 상수함수 그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또 뭐 gx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고 했어. 자, gx를 보면 식이 그냥 알려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정보가 다 나와져 있는 애야. 내가 더 해석할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그 외의 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 g.f의 x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얘는 x는 m에서 최소가 n 뭐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뭐 이가 있나 봐요? 그냥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가하고 나예요. 가에서는 f의 fx가 x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어떤 놈인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네? 항등함수 말고요. 동희. 영상 돌리고 싶다. 야, 티라고. 거의 병신이 뭘 귀소리하고 있어. 뭘 티를 받고 우리는 뭐야? 뭐야? y는 마이너스 x 오! 결론을 알았어. 그래도 적어도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F가 F
하고 같다. 두 학생은 알고요. 아니 말했잖아. 말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뭐 수능 끝나고 집에 가서 오답노트 할래? 그러니까 요 얘기가 F하고 F의 역함수가 같은 거고 그놈이 다 함수라면 F는 X 더하기 Y는 K의 꼴이에요. 그래야 얘는 X랑 Y가 자리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다항 함수에서는 얘 하나예요. 아시겠죠? 유리 함수 같은 경우도 아까도 X, Y는 K였잖아. 걔도 X, Y 자리 바뀌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걔는 다항 함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나에서는 F의 마이너스 1이 1이래. 2래.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Y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죠. 2라고 얘기하는 게 K래. 그럼 K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Y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G.F의 X다라고 하는 X가, FX가 얘니까 G의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렇지. 그럼 얘라고 하는 거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의 1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치?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발 오늘 집에 가자마자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가자마자 더도 말고 30분 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오케이? 어차피 안 찍고 있으니까 이제 찍고 있으니까는 아예 박아놔야지 영상으로. 집에 가자마자 손만 씻고 대화 금지하고 가자마자 책가방에서 꺼내서 피고 30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지? 핸드폰 놓고 엄마한테 반납을 하든 한 다음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복습이 다 됐으면 그만하셔도 되고 처음에 30분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더 금방금방 늘어날 겁니다. 공부는 시작하기까지가 되게 힘들지 시작을 그냥 무심결에 해버리면 그 뒤로는 오래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습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 자, 310번의 문제를 볼게요. 310번의 문제입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었고 f랑 g가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f랑 g가 똑같대. 자, 요 놈은 무슨 뜻이냐? 얘는 서로 두 함수가 서로 순서상이 공유한다야. 그게 다야. 순서상이 공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결국에 x의 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네가 y좌표가 같은 뜻이잖아. x좌표가 똑같았을 때 그 말이에요. 그냥 요거 자체, 이 식 자체에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x 값을 찾아야 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인수분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제곱 넘어갔나요? 2 더하기 a의 x 자 더하기 2a 이렇게 하겠죠. 마이너스 는 0 이렇게 풀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때는 이게 더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에 뭐 지나가냐면 1 넣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인수분해 할 때 자, 문자가 x도 있고 a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배웠지?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얘를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에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보이시나요? 이게 훨씬 빠르지. 그러면 얘가 요게 이제 x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될 테고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락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x의 모든 집합의 원소의 합이 8이다. 뭐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x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a가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냥 요 원소들로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 fa거나 2, f2거나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럴 거 아니겠어. 그러겠죠.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등장 횟수를 따지면 되겠죠. 그렇죠? 등장 횟수는 자, A는 몇 번 등장하지? 여기에서 이걸로 부분집합을 깔고 하면 몇 번 등장하지? 네? 3번? 나는? 몇 번? 틀려도 돼? 4번. 네? 3번. 3번? 너는? 3번. 너는? 여러 개 흔들린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전체까지 하면 4번이요. 뭐 그 말이 아니라 얘는 이 1로 만든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A만 속속속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들어간 2의 제곱이 등장 횟수예요. 그러면 4번 등장할 거야. A도 2도 마이너스 1도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얼마다? 8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A가 얼마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A가 1 뭐야 이게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A가 1이죠. A가 1이죠. 자, 그러면은 A가 1인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K가 뭐래요? 집합 X의 개수다라고 하니까 걔는 7개죠.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K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 311번인데 311번에서 정의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1, 2, 3, 4라고 되어 있고요. F라고 하는 게 X에서 X로에 간대요. 1대1 관계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자, 얘가 GX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X에서 X로 간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F의 4라고 얘기하는 건 이래요. 그럼 F1이 얼마인지, F2가 얼마인지, F3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G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막 점 2개 막 있으니까 막 그 연결하고 싶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G1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예요? 2
G2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예요? 1, G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니? 얘가 G3이 3, G4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3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 HX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있는데 얘도 X에서 X로 가나봐. 근데 F의 X로 나올 때가 있고 GX로 나올 때가 있더래. 근데 언제 FX로 나오냐? FX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FX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보다?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큰 놈 선택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큰 놈 선택하자. 그러면 이제 얘가 FX다라고 얘기하는 게 GX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이 HX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한대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위치를 살짝 바꿔봅시다. F4의 위치를 살짝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등신아. F4가 2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는 3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H4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걸 먼저 설정을 해 보셔야 하더라. 그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도 H1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고 H2라는 게 있겠고 H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서는 F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F의 2라고 얘기하는 것, F의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얘가 3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얘가 될 수 없으니까 F3은 4가 되고 얘가 4가 되어야 되겠죠.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 2를 가져가야 돼요. 얘네가 1, 2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2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렇잖아. 자, 그럼 얘를 자동적으로 1이다 라고 하려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끝났죠, 이제. F2가 그래서 F2가 얼마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가 뭐 하면 돼요? 얘도 1 가지면 되죠. 그렇잖아. 그럼, 자, 선생님, 요 놈일 때는 어때요? 얘가 2가 되려고 하면 F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을 가져도 되고 2를 가져도 되죠. 그쵸? 얼마인지 딱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같아도 똑같은 값을 낼 거고, 작으면 큰 값을 낼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F가 1대1 되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H만 1대1 되기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얘는 두 개로 나눠서 푸는 방식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근데 F의 1, F의 2, F의 3, F의 4, F의 5라고 F4만 있죠. 이거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는 나누시면 돼요. F의 2하고 F의 3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2개 뽑아서 큰 놈을 3에다가 작은 놈을 을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5개에서 2개를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5개와 2개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제 정역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5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F의 2하고 F의 3이 같은 경우 얘 또는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죠. 뭔지 모르잖아요. 1, 2, 3, 4, 5 중에 5개를 고르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250이 되고 요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얼마예요? 125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끝나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얘네들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A의 개수죠. NA의 개수죠. 그쵸? NA의 개수고 여기에서 NB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NB는 NB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잖아요. 1대1 함수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5P4예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20인가 120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NA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얘가 얼마예요? 375 이게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요게 NA도 B인 경우가 있잖아. NA도 B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1대1 함수인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요. 1대1 함수는 얘는 안 되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OC2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럼 이제 원소를 몇 개 써? 2개를 사용했잖아. 2개를 사용했으니까 F1이랑 F4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는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2개는 썼으니까. 그치? 여기서 2개를 먼저 가져갔으니까 F2, F3이 2개 먼저 가져갔으니까 F1과 F4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고 3개 중에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 또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얼마가 나와요? 6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375에다가 120을 더하고 60을 빼시면 되겠죠. NA 더하기 NB 더하기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라고 하게 될 테니까 그럼 NA와 B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